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질문이네. 계속 이 사람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뤄줄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한다? 가차없이 보내야 돼. 막을 수 없어, 그건.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미팅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도 고생했지. 좀 기다리느라고. 생각보다 미팅 좀 길어져가지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조금 서둘러야 돼. 오늘 찍을 주제는 대표님 밑에 계시는 수행 비서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일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옆에 있지. 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네, 옆에 계시면서 이제 대표님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꽤 오래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직원분들 보시면서 이 사람은 진짜 나랑 끝까지 갈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은 내 옆에서 같이 도와줄 사람이다 라는 거를 뭔가 보는 눈이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대표님께 여쭙고자 하려고요. 이건 참 나한테 어려운 질문이죠. 개개인의 특성인데, 나라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거든. 그게 되게 좋은 건 아니야. 장단점이 있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고 사람한테 막 배신감을 느끼고 이러지 않는 편이야, 좀. 원래 그러지 않았겠지. 나도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거에 배신감을 느끼고 막 주인의 살리나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변했을까? 참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질문이네. 언제부턴가 좀 그래.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을 한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이건 내 경험에 대한 어떤 학습도 있지만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좀 그렇지 않나? 책으로 배운 이런 간접 경험이 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경험들을 책으로 보면서 얘도 느끼고 있네? 이게 진리구나, 이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뭐 크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뭐 반드시 나를 끝까지 따라올 거야, 이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만 이런 건 있어. 이 사람은 나를 떠나기 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지. 내가 잘 같이 해줘야지. 내가 이 사람 꿈을 이루는데 내가 같이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람은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돼, 끝까지.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이야. 뭐 이런 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거든, 나는. 네네. 그거야. 내가 계속 이 사람과 같이 함께 하고 있고, 이 사람의 꿈을 내가 같이 도와줄 수 있고, 이뤄줄 수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꾸는 꿈이 같아.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거지. 뭘 이 사람이 나를 막 따라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생각해. 내가 갑자기 그 꿈의 방향이 바뀌었어. 네네. 예를 들어 그 영원히 따라오는 관계라고 하면, 내가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이 PD, 내가 내일부터 저기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돼야겠네. 자네도 나를 따라서 머리를 깎게나, 뭐 이랬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나를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는 어떤 꿈이 있잖아, 목표가 있고, 이거를 같이 그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그리는 회사, 내가 그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들이 결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남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게 마음이 좋고, 당연히 회사나 뭐 일은 더욱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우리가 모시고 일하는 게 회사가 잘 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그렇게 이놈대로 규결이 되는 준비한 질문을 하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내 사람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질문을 하지 않아. 차를 타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밀지 말고, 카톡도 무음을 안 해놨네. 죄송합니다. 해놔라. 내 사람이 아니야. 일단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하면, 뭐 나는 진짜 내 사람이라는 범위가 되게 협소한 사람이야. 네네. 참고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 보통 사람들, 뭐 나도 보통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나는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되게 범용성으로 들으면 조금 틀려. 이 사람은 되게 생각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답변을 들으면 너가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네네. 일단 진짜 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뒤에서 내 이야기를 안 해야 돼. 이거는 근데 조금 내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회사에, 내가 이제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야. 네네. 팀장이거나 내 조직의 리더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면, 그럼 그 굉장히 내 얼굴에 침뱉기거든. 그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 네네. 날 잘 모르고 네. 굳이 나를 평생 볼 일 없는 사람들도 그 친구가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볼 시간은 없잖아. 그럼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 돼 있어, 한두 명한테. 말이라는 게 어때?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야. 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남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되거든. 이게 조금만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생각보다. 그러면 그게 다시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내 조직으로 커민을 해. 이 조직에도 이제 나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내가 직원이 예를 들어서 조직의 리더인데 조직의
조직이 5명짜리야. 네네. 한 10명짜리까지는 한 사람이 정확하게 케어가 돼.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아니야, 임마. 야, 잘못된 얘기야. 이게 되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대화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 세상에 내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쵸. 남들은 다 남의 얘기를 듣고 나라는 사람 평가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점점 손이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뭐 조직이 커진다던가 인맥이 넓어진다던가 그랬을 때 나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랑 대화하지 않았어도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내 측근들이야. 내 지인들, 내 친구, 임원, 팀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한다? 가차없이 보내야 돼. 막을 수 없어 그건. 그 습관은 사람이 막을 수 없어. 그런 인맥은 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물론 내가 진짜 잘못을 했어. 이거는 또 뒷담화랑 다른 얘기거든. 내가 너무 잘못을 했지만 내 앞에서 얘기할 수 없어서 뒤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건 내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이지. 뒷담화와 잘못에 대한 지적은 참 경계선이 애매한데 그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그쵸. 그치? 그런 거를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내게 시간을 쓰는 사람인지, 뭐 돈으로 때우는 사람인지, 뭐 구분하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그건 성향의 차이거든. 네네. 시간을 쓴다고 해도 굉장히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돈으로 때운다고 해가지고 나를 별로 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건 되게 편협한 발상이라고 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네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금 생일이야. 네네. 알고 있지? 맞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별로 없어. 난 페이스북에도 생일 알림 다 껐고 네. 내 카카오톡도 생일 알림을 끌 수 있더라고. 아, 네네. 꺼놨어. 그리고 어제 이제 형수가 와이프가 이제 뭐 파티를 해줬단 말이야. 네네. 와이프가 인스타 올렸어. 안 퍼갔어. 이거. 나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막 생일이라고 막 이렇게 찾아오고 이런 게 사실 좀 썩 유쾌하지 않고 부담스럽거든. 물론 이것도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 이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그렇잖아. 나도 남들한테 내가 또 그럴 거 아니냐.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나같이. 네.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돈을 해주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누가 갑자기 뭐 한 500만 원 줘. 생일 선물로. 네. 이게 신경 안 쓰는 거야?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그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편협한 질문과 답변이다 그거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집에서도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설거지도 아예 손을 안 대. 그럼 와이프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 나는. 너무 해라라고 하지 않아. 네네. 그런 내가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해줘. 너무 핏이 안 맞잖아. 아, 그쵸. 예를 들어. 그러니까 꼭 그게 하지만 요리를 해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해주지 않는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약간 그리고 무소식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선생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도 나랑 진짜 친밀도가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야. 나는 그럼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하면 이 새끼는 필요할 때마다 찾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이제 필요할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아니야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어차피 연락 오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연락 안 오는 게 우리는 좋은 거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야. 난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세상에. 그거를 너무 하나의 기준에 놓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엄청 뭔가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너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구나. 한번 해봐. 그러면 대표님만의 사람이 뭐 배신할 건지 아니면 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또 한 가지 더 있을까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하는 거는 다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나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보면 어떻게. 모든 이런 얘기는 결국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보기 좋지 않고 나의 기준에 너가 어긋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모순되지만 사실 그래. 내 기준에서 너가 뭔가 어긋났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둘러서 얘기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내가 기분 나빠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더 완곡하게 이 자리에서 나는 괜찮았지만 이런 건데 어떤 사람에겐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쿠션을 이렇게 마련한다는 거는 정말 이 사람에게 대해 의견을 정중하게 권유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의 쿠션을 만들었잖아. 네. 직진으로 가지 않고 한번 찍고 갔잖아. 이 쿠션을 많이 만들수록 사실 대화가 매끄러워지는 건 사실이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찬빈아, 너 오늘 이렇게 막 차 타는데 카메라를 들이밀고 그게 예의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 어때? 네. 막 반성이 막 돼? 아니요. 지금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네. 든단 말이야, 사람이. 찬빈아, 형이 아직 안전벨트도 안 찼고 야, 이 차 탔는데 막 머리도 아직 안 만졌는데 그렇게 되면 야, 형수가 속상해해. 어때? 뭔가 좀 약간 미안하지? 네네. 나는 괜찮아. 와이프가 막 머리 맨날 거지같이 하고 댓글에다가 미용실 바꾸라고 이런 거 달리니까 와이프도 속상해하고 미용실 원장님도 형이 친한 형님이야. 형도 속상해하고 그럼 되겠냐? 네. 형이 머리 다듬으면 시간 줘야지 이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쵸.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함정은 뭐냐면 이건 이 사람의 레벨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 비난을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할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내 사람이 아니라서 뭐 비난을 한다기보다 이 사람의 그 어떤 살아온 역량이나 경험치가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지. 말은 해주고 싶어. 나도 기분 나빠. 제 행동 고쳐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그랬을 때 이걸 되게 쿠션을 여러 개 놓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거든. 그 사람이 무슨 서울대학교 심리학자 뭐 교수님이 아닌 이상 네, 그쵸. 그런 걸 알아서 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내 사람이 아니냐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건 그냥 그 사람이 부족하냐? 굉장히 성숙했냐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지.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게 또 사람의 참 본능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런 말 있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 그쵸.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위치나 나랑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은 좋아하지만 기쁘지 않아. 대부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 심지어 나조차도 그렇고, 사람이니까. 친구가 회사 잘 해가지고 벌써 엑시트했어. 너무 기뻐.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상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 근데 이게 상실감에서 끝나느냐, 이게 질투와 분노로 바뀌느냐, 이건 너무 큰 차이거든. 그쵸. 근데 나도 내가 친한 친구 중에 머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친구는 진짜 1조가 생기고 나 10원도 안 줘도 나는 기쁠 것 같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 반면에 좀 애매한 친구들은 한 100원만 벌었다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예를 들면 네네. 이 사람 따라 좀 다른 거니까. 나의 어떤 잘됨을 내가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걱정하지 않고 네. 나를 이것 때문에 질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정말 나한테 가까운 사람이지. 정말 내 편이라는 사람이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제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얘기했을 때 정말 나한테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핏줄이죠. 그렇지.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그쵸, 어머니. 아버지는 좀 질투날 때가 있어.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고.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100% 기쁨으로 그런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 외에 나의 어떤 이 핏줄이 아닌 외적으로 생긴 어떤 관계로 생긴 이 인맥이 그걸 정말 기뻐해준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내 사람이지. 가족 같은 사람이지, 정말 이 사람. 근데 이게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잘 되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이 크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지만 내가 또 다양한 각층의 모임을 가잖아. 지역 뭐 주민자치회 같은 데도 가고 지역 뭐 동네 산악회 같은 데도 한 번씩 가고 작은 모임들도 내가 많이 가고 또 기업가들이 하는 모임도 내가 많이 가고 플러서들 모임도 많이 가, 그지? 그러면 어딜 가나 잘 되는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회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버는 모임을 가면 다들 그렇게 응원을 잘 해줘. 없어 거기에 그렇게 막 뒤에서 아유 저 새끼 뭐 이상해 잘 되는 거 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간혹 그런 사람 한둘 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걔가? 그 사람만 외면받겠죠? 예. 자기는 몰라. 하지만 도태가 되고 있어 이 모임에서. 점점 걔를 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어려운 모임을 가면 금전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워 이런 모임을 가면 그렇게 질투가 많아. 그렇게 화가 많아.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평소에 차던 아무 생각 없이 차던 롤렉스를 차고 봉사활동을 갔어. 그러면 이상하게 거기에는 나는 봉사를 하러 간 건데 그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게.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뭔가 남들의 정말 잘됨을 기뻐해주고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성공에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속담이 있다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외국 속담이었는지 아니면 명언이었는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백만장자도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경쟁자의 몰락이다. 그게 가장 큰 뭐 성공이고 뭐 그 소식을 들을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봤거든. 네.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표현한 거지. 그런 것들이 좀 있다.